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사카 코타로라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소설이라고 할까요? 뭐 장르를 굳이 나누기 힘들지만 일본의 소설가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좋아하기도 했던 작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책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아마 한 권이 번역이 돼서 출간된 걸 알고 있고요. 한 권 아니면 두 권이고요.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여기 왼쪽부터 한 권씩 볼게요. 어디 보내기도 이사카 코타로의 데뷔 소설입니다. 오기시마라는 낯선 섬에 이제 주인공 이토가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뤄지는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인물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데뷔 소설 치고는 어쨌거나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신 시리즈입니다. 사신 치바 이후에 사신 치바는 연작 소설이고요. 주인공 한 명이 공유가 되는 그리고 장편 소설 사신의 7일입니다. 사신의 이름이 치바고요. 치바현이죠. 일본에 거기 이름을 딴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그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최근에도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이라 하면 2, 3년 내로. 네. 사신 치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사신의 7일은 이제 그 사신 치바가 이제 특정 한 사건을 이제 본인이 그걸 정합니다.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 보통은 그냥 죽이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는 재미와 함께 사신이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사고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 그래서 나오는 웃음, 그런 게 또 재밌습니다. 사신의 7일도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명랑한 갱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지금 9판이고요. 심판은 이렇게 출간이 됩니다. 이런 모양새로. 심판이 좀 더 깔끔하고 귀엽긴 하죠. 책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첫 번째 지구를 돌린다. 그 다음 일상과 습격. 그 다음은 세세라. 이렇게 지금은 3권만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4명이 있거든요. 나루세라는 인물, 요노, 유키코 구온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이제 그런 은행털이범 4명이 이제 함께 다니면서 펼쳐진 이야기들을 재밌게 잘 풀어냅니다. 이사카 코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추천을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적합한 소설입니다. 명랑행의 습격도 꽤 재밌고요. 세세라가 2021년인가 2년인가요? 그때 한국에서 번역 출간이 됐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절판이 됐죠. 심판이 나오면서 은행나무에서 나오던 게 현대문학으로 바뀌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소설입니다. 캐릭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중력 비애로 이 책은 이사카 코타로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운 편입니다. DNA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형제가 있거든요.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죄자와의 강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동생 하루가 있습니다. 그 하루가 이제 그 DNA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가슴으로 이어진 혈연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소설을 최고로 꼽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세카 코타로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은 소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마법 이것도 지금 9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심판은 책이 좀 더 깔끔하고 네 보기 좋습니다.
이 책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아마 그 유아인 주연으로 짧은 드라마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유아인이 이제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아마 무산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내용은 종말, 지구 종말 이제 3년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연작 소설 느낌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왕, 제가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을 가장 처음 접했던 책입니다. 고등학생 때. 파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집단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어요. 여기 적혀있네요. 초능력을 가진 형제와 파시스트 정치가의 어이없고 진지한 대결. 네, 굉장히 군중 심리가 요즘에도 심하잖아요. 한국에서 뭐 미디어나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인스타를 따로 안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댓글에 물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잘못이나 그냥 아무 트집이나 외모나 뭐든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 외에도 뭐 미근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물타기라 할까요? 잘 휩쓸리잖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아직도 심각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내용,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봄직해요. 그리고 저희 최애 소설 사막입니다. 이것도 9판이고요. 이거는 일본 센다이 있는 국립대학교에 있는 그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니시지마라는 캐릭터인데요. 제 책이 나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네, 그런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대학생 군대를 안 가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오는 그 부러움도 느꼈고요. 그냥 저 스스로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2의 저희 또 다른 대학생활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5번 이상을 읽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마다 읽고 싶어요. 이번에도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본가를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 책을 이제 기차에서 읽으려고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만큼 이 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애정은 상당히 큽니다. 이제 나의 베스트 5로 꼽아라 할 때 무조건 들어갈 책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애정하고요. 또 아마 2, 3년 내로 다시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피쉬 스토리. 이 책은 처음 읽었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소설이 또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는 그냥 평작 정도구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이사야 고타로의 또 소설이라고 하면은 또 그런 점이 있거든요. 전 다른 작품에서 등장했던 등장인물이나 사건이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소설에서 지나가듯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표현이 된다든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러시 라이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여기 이사카 월드 베스트 앨범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책 추천합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팬클럽은 없다. 이 책은 아마 여기 일본어를 제가 모르지만 그냥 직역하면 어떤 왕 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출간된 후에 번역이 됐는데 일본에서 출간된 그 전체 내용을 다 번역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책은 제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사카 코타로의 다른 책들과는 뭔가 뉘앙스나 분위기가 좀 달라서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SOS 원숭이 굉장히 다양한,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어떤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그 조합된 단어들로 선택된 단어들로 이야기를 꾸며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여기는 손오공이 등장하고요. 서유기. 그리고 또 히키코모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한다. 이런 약간의 감동 포인트도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생각하니까 상당히 괜찮았다는 감상이 드네요. Father. 얘가 아들이고 아빠가 4명입니다. 엄마는 1명이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엄마는 1명이고 아빠가 4명 그리고 아들 1명 있는 그 아들은 솔직히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차 다부제죠. 여기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이야기 자체는 막 엄청 흥미롭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캐릭터성이나 이 특이한 상황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캐릭터, 약간 도박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살짝 속해 있는 그런 아빠고요. 체육 선생님, 학교의 체육 선생님 그리고 약간 미남,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좀 있는 분이고 이분은 대학 교수, 약간 지적인 캐릭터. 네, 여기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 책도. 심심할 때 그냥 가볍게 읽어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바이 블랙버드 이 책도 제가 사막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아마 4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못해도. 호시노 가즈이코라는 남자 등장인물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자를 많이 만나요. 이렇게 보면 나쁜 놈, 바람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딱히 뭐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뭔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마유미라는 이제 이 사람을 호시노 가즈이코라 담당하는 거구의 여자가 이 사람을 체킹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규격 외에 그런 엄청난 인물입니다. 마유미. 이제 그렇게 이제 이별 인사를 하러 다니면서 적혀 있죠. 5명의 애인과 억지 이별 후 그 버스를 타고 사라져야만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네. 억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다다이 오사무의 굿바이라는 미완성 작품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이사카 코타로의 베스트 스릴을 꼽으라면 이 책도 들어갑니다. 사막과 바이바이 블랙버드 들어갑니다. 칠드런 가정법원 조사관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연작 소설이고요. 진나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가 있어요. 이사카 코타로의 아까 여기 미시즈마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 주변 눈치를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굉장히 자기 줏대가 있고 뭐 물론 외적으로는 뭔가 평균 이하지만 그런 인물이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매력적이거든요. 제 최애 캐릭터로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 캐릭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와 약간의 유사한 면이 있는 진나이라는 캐릭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진나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연작소설. 좋습니다 이 책도. 이것도 9판이고요. 신판에 출간이 됐고 그리고 후속작 서브머린입니다. 이거는 장편이에요.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이제 여기 적혀있죠. 진나이와 무토, 여기서도 무토라는 캐릭터가 조금 나오거든요. 네. 그 뒷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또 추적하고 이거 풀어가면서 펼쳐진 이야기인데 생각할 내용이 많아요. 이게 촉법소년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촉법소년 관련으로 핫했던 그런 시기여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아이네 클라인에 나왔던 무지크 읽어봐야죠. 읽어볼 예정이고요. 화이트 레빗은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유명한 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읽다 말았는데 이 책도
러시 라이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피쉬 스토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일부 구로사와라는 탐정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네. 이 책도 반전이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읽어볼 거고요. 후가는 육아. 이 책은 제가 신간으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읽어볼 예정인데, 안 읽은 책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읽어봤는데 이것도 읽어봐야죠. 이건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가솔린 생활. 이 책은 읽어봤고요. 이것도 구판이고요. 이 책은 자동차가 인격을 갖고 있다면 자동차가 개개인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또 이제 인간 사회의 어떤 사건들을 같이 추적하고 생각하고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고요. 나름 재밌다. 네. 캐릭터성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 부러뜨리는 남자를 위한 협주고.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읽어봐야죠. 드릴 말씀은 없고요. 기대됩니다. 근데 맨날 기대만 하고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에휴, 최애 작가라면서 책은 다 모았거든요. 한국에 출간된 건. 이제 아래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뭐 출간된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쭉 보겠습니다. 거꾸로 소크라테스. 성적이 괜찮죠?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에 대한 내용들을 재밌게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읽기에는 굉장히 괜찮다. 단편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음집. 네. 명랑한 갱은 세세란 아까 소개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3부작입니다. 그래스오퍼, 마리아 비틀, 악스. 다 신간이고요. 악스가 나오면서 이 두 권도 이제 신간으로, 구판 대신에 신간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스오퍼 킬러 이야기, 마리아 비틀 킬러 이야기고, 악스도 킬러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크게 막 공유되진 않는데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스오퍼, 마리아 비틀, 악스 요 순으로 읽기를 추천합니다. 이 세 권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마리아 비틀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리아 비틀은 신칸센 안에서 펼쳐지는 킬러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몰입감 있고 스릴러라고 하면 이 세 권 중에 가장 적합합니다. 알죠? 이 책은 또 블랙 트레인이라는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엄청 잘생긴 금발의 미남 배우가 브래드 피트 가 출연하는 주연인 영화죠.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짬뽕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소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악스도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 킬러의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약간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나라 쿠파. 좋아. 이거는 약간 우화 같은 책입니다. 개인적인 감성이 추억이 있다면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육군 훈련소에서 그 저희들 가르치는 조교 있지 않습니까? 조교가 이 책을 이제 읽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동화 같은 느낌입니다. 오디본의 기도와 약간은 궤를 같이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보리와 드로리의 고인로커. 나쁘지 않은데 제가 솔직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책도 영화로도 따로 있고요. 일본 영화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구판이고요.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반전이 있는데 크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캡틴 썬더볼트 아베 가즈시게와 함께한 책입니다.
아베 가즈시게 한국에 번역된 작품은 제가 다 읽어봤고요. 몇 권 안 되기 때문에. 둘이서 함께한 작품입니다. 아베 가즈시게의 다른 책을 보면 굉장히 좀 뭔가 분위기가 불쾌하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이브가 있는데, 이 책은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이사가 코타로의 그 밝은 그런 분위기가 아마 상쇄가 된 것 같고요.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제목 자체부터 캡틴 썬더볼트, 그리고 뒤에 이 글귀, 저번에도 아마 제가 간단하게 책 리뷰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센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 스파이 앙상블, 최근에 발간된 작품이죠. 이 두 권이 읽어봐야 됩니다. 약간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귀를 보면은, 책디지 글귀를 보면은 이제 좀 착한, 마일드한 분위기의 그런 소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퍼스 고스트 읽어봐야 됩니다. 솔직히 이사크 코타로의 펜을 자처하면서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게, 제가 이전에 스티븐 킹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제 독서에 좀 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네. 이 두 권은 제가 신간으로 출간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사카 코타로의 책은 아마 더 번역돼서 출간되면은 제가 다 그냥 바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여기 킬러 시리즈 3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77이라는 또 하나의 책이 지금 일본에서는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면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사카 코타로의 공식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팬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를 제가 가끔씩 들어가면서 어떤 책이 또 출간이 됐나 보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소 몬스터 2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킬러인, 이것도 킬러네요. 약간 킬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킬러의 며느리와 이제 또 어떤 정체불명의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좀 그린 그런 이야기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책도. 이 책은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책들이 많아요. 이사카 코타로의 작품은. 또 간단하게 말하면 이사카 코타로 작품은 크게 막 선정적이거나 뭔가 너무 잔인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쉽게 권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시소 몬스터. 이 책에 두 책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 책은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아마 이벤트 당첨, 서평단 자격으로 이제 비매품으로 가제본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러시 라이프, 이것도 구판이고요. 심판은 책이 좀 더 깔끔합니다. 책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5-6명 정도의 인물들이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살짝씩 엇물리고, 톱니바퀴처럼 약간 엇물리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죠. 이 책도 좋아합니다. 이사카 코토로의 근간이 되는 소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남은 날은 전부 휴가. 책 제목이 굉장히 좋죠. 남은 날은 전부 휴가. 저도 돈 많이 벌어서 배당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남은 날은 전부 휴가 같은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뭐 책 내용이 그렇진 않고요. 약간 뭐랄까요, 깡패라고 해야 할까요? 협박범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근데 책 표지나 이렇게 뒷글귀만 봐도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책 내용이랑은 좀 다르지만 책 자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책도. 그리고 화성에서 살 생각인가.
약간 슈퍼히어로까지는 아니지만 히어로 느낌의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화성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적혀있다시피 뭐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화성에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어떠한 히어로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읽었고요.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막 엄청 통쾌하고 그렇진 않고요. 이사카 코타라 특유의 그 감각이 묻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유명하죠, 골든 슬럼버. 일본 영화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강동원 주연으로, 한효주 주연으로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영화 자체는 굉장히 폭망했지만 저는 이거 제일 처음 보고 표지가 이병헌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이사카 코타라의 소설 중 가장 유명한 소설이고요. 대중적으로도 가장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소설이고요. 네. 총리 암살범으로 지목이 돼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했을 때, 총격을 받아 사망했을 때 이 책이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던 타임스. 이 책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신체 말이 마왕의 후속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왕 이야기가 살짝 이어집니다. 크게 상관없지만 마왕을 읽어보면 이 인물이 그 친구구나,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또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죠. 이게 구판, 이게 신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판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림도 귀엽고요.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도 수록이 되어 있고, 내용도 살짝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 두 책을 동시에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일러스트를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이것도 생각할 거리를 조금씩 줍니다. 이렇게 이사카 코타레의 소설은 전부 다 만나봤고요. 이제 개인 혼자 쓴 소설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산문집, 그것도 괜찮겠네, 읽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사카 코타로의 팬이라면, 그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추천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귀엽죠. 캐릭터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읽다 보면은 이사카 코타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착하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이사카 코타로가 참여한 책이고요. 총 12명의 작가가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사카 코타로가 함께 했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I Love You, 여기 이렇게 6명의 작가가 함께 했고요. 투명한 북극곰이라는 이사카 코타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책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게 읽었습니다, 이 책도. 약간 제가 평을 했을 때는 약간 연애와 관련된 초콜릿 세트, 약간 갖가지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권이 남았는데 잡지예요, 문학 잡지. 근데 이사카 코타로의 작품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미스테리아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사카 코타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한 겁니다. 여기 있죠. 하마다 청년 정말임과 있고요. 이 책은 또 제가 그냥 쓱 한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곡성 이야기도 있고 세계의 미스테리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미스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한 권씩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은 읽어봤죠. 하라류의 천사들의 탐정.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사카 코타로의 책을 여기 위에 종이층으로 전부 다 소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스티븐 킹의 작품들에 비하면은 이제 책 권수는 적지만 제가 읽은 책은 많다는 거, 누적으로 따져도 이사카 코타로의 만큼 읽은 책은 없다는 거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읽은 책을 얘기하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이거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한 권인가 재독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이사카 코타로라는 그 작가의 매력에 다시 한번 붕덩 빠져볼 수 있도록, 물론 스티븐 킹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요. 그냥 제가 힘들 때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저한테 힘을 준 작가라고 하면은 이사카 코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뭐 다른 작가나 뭐 이런 여타 작가들이 생각나기보다는 이사카 코타로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작가로 따지면. 뭐 물론 음악의 힘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만,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60 정도가 됐을 거예요. 60이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50인가 6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 되겠네요. 네. 뭐 이제 스티븐 킹이야 이제 완전 80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작품 집필 활동하고 있다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타로는 앞으로도 작품을 1년에 한두 권씩은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타로 작품을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고, 그냥 행복하게 작가 활동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또 큰 상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오키 상에도 후보로만 5번 연속으로 선정됐다가 이제 결국엔 본인이 집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고사를 했다. 이제 후보 선정도 잘 안 그냥 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글을 봤어요. 뭐 그거랑은 별개로 다시 한번 걸작을 발표를 해서 큰 상도 아마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설들을 또 총체적으로 한번 쭉 볼 예정이고요. 비소설도 있는데, 비소설은 이제 제가 책이 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꺼내기 힘든 그런 점이 있다는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